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봄의 여신으로 불리는 유채꽃이 고성에서 노란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채로 물든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30만 명이 넘는 지역은 보건소를 2곳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김해 서부보건소가 개소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올해 벚꽃이 일찍 지면서 봄꽃 구경 놓치신 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봄의 여신으로 불리는 유채꽃이 고성에서 노란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들판이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봄 향기를 머금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유채의 향연에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마음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앉아있던 마음이 찹찹한 마음들이 활기차고 좋아요. 노란 꽃을 보니까 마음도 흔히 튀는 것도 있지만 향기도 좋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고성 안뜰 경관농업단지에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유채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고성군은 2년 전 농민들을 설득해 벼농사 대신 유채꽃과 청보리 등 봄꽃을 심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높이 6.5m의 대형 트리케라톱스 모형도 설치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유채꽃 만개 시기에 맞춰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회째를 맞는 벚꽃 축제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봄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으로 저희가 키링, 목걸이, 반지를 만드는 체험 현장 활동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오셔서 봄나들이를 만끽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고성을 찾아 완연한 봄 기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에 보행로와 난간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달이었지만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꾸준히 받아 양호하다는 평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부실 진단과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은 도심 교량들을 긴급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전등급을 받아온 노후 교량들부터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진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엔 준공 30년이 지난 교량들이 7천여 개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점검 방식은 교량 붕괴를 막지 못했는데요. 정밀하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30만 명이 넘는 지역은 보건소를 2곳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보건소가 바로 김해 서부보건소인데요. 올해 초 개소한 뒤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해시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부 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만큼 100일도 특별하게 맞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해 서부보건소 강선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해 서부보건소가 올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부보건소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부 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김해가 인구가 56만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건소, 김해시 보건소 하나로 이제 전체 56만 인구를 다 관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도 좋게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보건소를 2개를 운영을 하면서 동북권과 서북권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문을 연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100일 행사를 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서부보건소는 관할 구역이 장류 1, 2, 3동과 진영, 한림, 진례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류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젊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육아라든지 어떤 그 영유아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침 서부가 개소한 지 100일이 되다 보니 우리 관내에 100일 되는 아기를 찾아서 같이 100일 잔치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육아나 보육의 그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김해 서부 지역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전해주시죠. 물론 보건소는 이제 남녀노소 연령별이나 계층별이나 구분 없이 다 관리를 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는 우리 서부권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출산이나 양육 또는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시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도 또 중요하지만 육아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보급을 해서 젊은 층의 우리 엄마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교육을 많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소 100일 거듭 축하드리고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서부보건소 강선희 소장과 서부권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물가 시대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적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레의 폐지를 머리 높이까지 싣고 오는 할아버지. 힘에 부친 듯 수레를 밀면서 가는 할머니. 무거운 수레를 끌기엔 위험해도 차도가 낮습니다. 고물상엔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85요. 폐지 무게만 계산해 받은 돈은 2,900원. 3,000원 더 닦고 350원 15,000원밖에 더 돼요. 노인들은 돈이 되는 건 다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옷, 박스, 저기 스댄.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이 고물상에만 2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5,000명이 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68.5%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데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넘게 폐지를 주워온 송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송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다 그만두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는 폐지류는 다 골라냈습니다. 종이 종류. 이거는 신문책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 돼.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접힌 부분을 해체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수레에 폐 골판지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은 쉴 틈 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씻어서 말린 다음 버린 우유팩 다발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짜 감동적이라요. 눈물 나게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해서 내놓으니까 일거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죠. 길 건너 옆 동네도 갑니다. 골목길 하나를 돌고 나면 술에 가득 폐지가 실립니다.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정도인데도 어깨 죽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힘들어 보였는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잘 썼는데 요새는 손이 이래 갖고 힘이 없어. 글씨가 거물이 같대. 약 먹고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약 먹으면서 하니까 효과가 없어. 다시 수레를 움직여 봅니다. 몇 시까지? 어쩌면 그냥 밤새우고 아치게 한두 시간은 있어. 저녁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송할머니는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송할머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폐품 넣고 할 장소.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는 민원을 안 내는데 다른 데는 민원을 넣거든.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놔두면 좀 민원 좀 안 넣게 해주면 좋겠어. 고물상을 여러 번 오가지 않으려면 폐지를 최대한 높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내리막길을 지나자니 앞으로 밀릴 것 같아 겁부터 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이 무거운 걸 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도착한 고물상. 수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턱을 지날 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싣고 와도 손에 쥐는 돈은 5,000원이 안 됩니다. 저거 4,600원하고 3,000원, 7,600원. 할머니는 이마저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 값이 많이 내려가서 요새는 조금 덜한 거예요. 2년 전 킬로그램당 148원이었던 폐 골판지 가격은 최근 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우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폐지 줍는 노인들. 이들은 오늘도 생계가 걸린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쯤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방호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쫓겨나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박았습니다. 앞 범퍼에 복부를 부딪힌 방호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창원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남성이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8시 55분쯤 창원시 의창구 의창사거리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1톤 화물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6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